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항공기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빠른 승객 탈출을 시켰다는 미담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외국인 승객의 증언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중국이 45%로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 16%, 네팔 11%, 한국 6%, 인도네시아 3%, 대만 2%, 그 외 국가가 17%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들 유학생은 곧 노동력이 됩니다. 주로 저개발 국가에서 일본으로 유학 오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공부 이외에 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유학생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본어를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일본인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도별 일본인의 여권 보유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13년에는 24%에 달하던 것이 2019년 코로나 유행을 시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어 이제는 17%대로 하락했습니다. 24%도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이제는 10%대로까지 내려갔습니다. 보통 선진국들의 여권 보유율은 50%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여권 소지율이 내려가는 이유는 마음의 여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일본이 가난해져서 돈이 없으니까 해외여행을 안 가서 그런 거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의 여권 소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부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득 수준이 일본을 넘어섰다고는 해도 일본의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째 지속되는 불경기, 경기 하락 등의 이유로 일본인들은 마음의 여유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도 하지 않고 유학조차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어 자체를 공부하지 않는 일본인, 이러한 모습은 영어 실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어 실력, 일본은 역대 최저인 87위, 젊은 세대에서 눈에 띄는 실력 저하. 지난해 말 스웨덴의 세계적인 교육기업 에듀케이션 퍼스트가 2023년 영어 능력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국은 113개국으로 영어 실력 1위는 네덜란드가 차지했습니다. 2위 싱가포르, 3위 오스트리아, 4위 덴마크, 5위 노르웨이, 주로 상위권은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위를 차지한 싱가포르가 대단한 것 같네요. 중간권에 보면 20위 필리핀, 35위 이탈리아, 43위 프랑스, 49위 한국, 58위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위권을 보면 82위 중국, 87위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 이후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5세까지 젊은 층의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영어를 가장 못하는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아시아 국가 순위만 살펴보면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 홍콩, 중국, 마카오, 인도, 일본, 네팔 순입니다. 태국에 살면서 태국에 관한 내용을 올리는 어느 유튜버 영상을 자주 보는데 그 유튜버는 태국인의 특징으로 태국어를 말을 걸어도 영어로 답한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무조건 일본어를 사용해야 말이 통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도우시샤 대학 교수의 댓글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에 적을 두고 있어도 역시 대학생의 영어 실력이 일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느낀다. 일본의 랭킹이 낮게 나오는 것은 응시자 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었지만 이번 시험은 절대수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유학에 대한 동경이 희미해지고 예전처럼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규범이 쇠퇴해가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생각된다. 세계와 무역, 거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본이 성숙해가고 있다는 증거인가? 그렇다면 이 성숙은 쇠퇴와 동의어가 된다. 엔화 약세로 내수 경제도 쇠퇴가 가속화돼 인바운드나 수출 산업 등 해외 사업에 의존하는 일본인이 영어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한편 유학이나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영어나 그 외의 외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라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줄일 방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도망쳐 해외에서 일하려는 시대, 영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다면 더 비싼 보수의 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언젠가 일본인들은 울면서 영어를 배우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외국어를 등한시하고 지속적으로 실력 저하가 이어지는 일본에서는 비상사태 시 위험을 더 키우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어 모르는 외국인이 잘기에서 느꼈던 공포. 지난 2일 하네다 공항에서 항공기 충돌 사고로 항공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승객을 탈출시켰다는 미담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외국인 승객의 증언이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일본 언론이 번역해서 전달한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4명은 뿔뿔이 흩어져 앉아 있었다. 기내 좌석표는 일본어로 적혀 있었는데 안톤도 그의 가족도 이해하지 못해 함께 좌석을 예약할 수 없었다. 안톤은 여동생 엘라와 비행기 끝부분쯤에 앉아 있었다. 엘라는 창가 자리였다. 아버지 조나스 데이베는 7열 정도 앞에, 어머니 크리스틴 데이베는 2열 앞에 앉아 있었다. 보통 항공권은 인터넷으로 어렵지 않게 예약할 수 있는데 이 가족은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항공권 구입 시 일본어로만 쓰여져 있어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가족들의 좌석을 함께 예약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일본어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라고 안톤은 말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소라는 적었어요. 승객들은 침착했거든요. 물론 다들 걱정하고 무서워했죠. 안톤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이 일어난 것은 그가 앉아있던 바로 그 위치, 날개 뒤 엔진 옆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다른 항공기와 충돌한 줄은 몰랐어요. 라고 안톤은 말했다. 승객들은 밖에 연기가 보였다고 하지만 이후 연기가 기내로 들어왔어요. 탄 것 같은 화학약품 같은 냄새가 났어요. 점점 숨쉬기 힘들어졌어요. 라고 안톤은 말했다.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누군가 비상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몇 분 후 비상구 문이 열렸다. 사람들은 일본어로 외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몸을 구부렸어요. 모두 몸을 붙였어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제 뒤에 붙어 있었어요.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제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동생은 내 바로 뒤에 있었어요. 사고가 난 후 당연히 승무원들이 비상사태를 알리고 탈출 안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영어로 된 안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해 일본인들이 몸을 구부리고 몸을 밀착시키는 것을 보고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네요.